오늘 저희가 둘러볼 첫 번째 구역, 바로 금융입니다. 장 초반에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스멀스멀 들려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모아가는 건 좋죠. 근데 시장이 안정돼야 모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물론 3,900선이 많이 오른 지수입니다. 지수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항상 4,200 갔다가 뭐 내려오던 것보다 보니까 지금 뭐 한 8%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이쪽들의 동향들도 일단 뭐 약간 시장의 안정판 역할 그리고 또 뭐 배당이나 또 상법 개정 관련된 쪽에 대한 호재를 안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확인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린다. 이건 아직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가능은 하지만 시장 흐름들 안 좋고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호재를 안고 있긴 하다. 하지만 손이 안 나가겠다. 네. 발도 못 나가겠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좀 손을 내밀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주식 매수를 조금씩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뭐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고 또 지난 9월과 10월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조정받으면 사야지 라고 했던 전략이 잘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증시가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조금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할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저점이 좀 확인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덥석덥석 기존의 9월하고 10월 같은 전략을 잡기에는 여러 가지 좀 수급이라든지 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장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무언가 적극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저점이 보일 때까지는 그래도 잠시 쉬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각각 롯데지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우선은 롯데지주를 보자마자 선뜻 금융? 하고 물음표가 살짝 붙긴 했어요, 대표님. 네, 저희가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네. 거래소에 죄송합니다. 네, 거래소가 무언가 잘못을 했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거래소에 직접 전화하셔서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업종 구분을 지주사 쪽에 대부분이 금융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 금융 쪽으로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융인가 봐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금융주를 찾으라고 쭉 보다 보니까 지수사 종목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길래 그러면 이쪽도 그냥 금융 섹터 쪽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겨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뭐 은행, 보험, 뭐 증권 이런 거 다 그냥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다음에 어떤 이제 정보의 모멘텀과 함께 정보의 밸류업 기대감과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주사 쪽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롯데지주 하게 되면 뭐 다 아시는 롯데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지금 한때 약간 뭐 순이익 쪽에서 좀 미스가 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영업이익 한 3천억대에서 4천억대는 꾸준하게 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PBR 기준으로 0.4배 그리고 또 선행 PR로는 아직 뭐 이건 나오진 않고 있지만 PR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배당과 함께 본다라고 하게 되면 3.9%대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지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정부의 상법 개정 관련된 뉴스만 나오게 되면 그래도 지주사 쪽은 고개를 더 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중에서 또 보니까 롯데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비상장으로 있는데 IPO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IPO 찌우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지금은 쉽지 않죠. 네, 하게 되면 일단 요건 먹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 밑에 있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롯데지주의 가치는 또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쪽들이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보통 바닥은 찍었다라는 표현들이 많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쪽에서 구조조정이 나올 때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지주회사의 가치는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32.5%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법 개정의 또 수혜주도 될 수가 있겠죠. 자사주를 일단 소각, 매입 소각 관련된 쪽에서 어떤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기대감을 더 채울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주가를 좀 결정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대감을 만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마 주가는 한 3만 원대 밑에만 되게 되면 바로바로 올라왔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박스권 이쪽에서 크게 위로 돌파는 못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의 역할로 인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 때 약간 3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박스권의 큰 그림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7,500원대 중요한 또 장기 지지권 이탈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지주사 쪽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롯데지주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롯데지주 택해 주셨는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미래에셋증권 골라주셨네요. 네. 증시 상승이 끝났을까라고 판단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이제 박스권 증시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돌파시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 최악의 경우는 뭐 61선 정도까지도 조정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끝났는가? 오히려 증시는 그 다음엔 더 고점을 더 갱신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8년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끝났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더 간다 그러면 결국은 증권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는 또 증권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증권사들이 채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평가 차익도 우리가 무시 못할 거라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이제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또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배당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증권주만큼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회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제 두 나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두나무 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가 예전에는 이제 이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다 딱 결정짓기는 어려웠었고 또 이거를 정리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네이버랑 합병을 하면서 조금 더 그거의 값어치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관련돼서 네이버랑 어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좀 협업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게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새로운 성장 모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사실은 10월 달 올라온 거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뭐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라고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연말이나 내년까지 해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좀 짧게 놓고 대응을 한다라면 2만 원이 제일 중요한 손절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만 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매수만 잘 하신다 그러면 현재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조정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직 상승으로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볼 수도 있겠습니다. 증권 시장이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본 섹터, 증권 쪽이 되겠죠. 미래에셋증권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2만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역으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시죠.